계사가 연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수화가 체형이 바뀌는 바람에 또 그 60개의 간제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글쎄 이게 참 자연의 뜻인지 아니면 인위적인지 뭐 그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수화 체형이 바뀌는 바람에 재밌는 일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계사도 그런 경우에 속하는데 계사는 일지에 정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일지에 정제가 있는 것은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모가 되겠네. 이모와 계사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이해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모는 정제 합의된 일지 정제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물질적으로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는 걸로 이래 관찰을 해야 되겠네. 이모장을 보시면 참고되시겠습니다만은 아내에 대해서조차도 남자라면 상당한 그 좀 집착적인 요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계사는 정제와 합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집착이 좀 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이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죠. 계사 사화 속에는 뭐가 들었냐? 경금이 들어있고 무토가 있고 병화가 있네요. 병화는 그야말로 정제니까 음양이 달라서 합은 아니다. 그런데 무토는 정관이죠. 무경금은 정인. 정관은 어쩔 수 없이 계수에게 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많이들 질문들을 하셨더랬습니다만은 심리적으로는 합이 됩니다. 간지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합의 비중 두지는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합이라는 것은 분명히 정관에 대한 비중이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심리적으로는 지장간을 모조리 뒤져서 거기에 대한 작용을 관찰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간지로서는 본기가 아니기 때문에 합을 논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합이 되는 걸로 관찰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계사는 정관과 합의된 상황이고 이모는 정제와 합의된 상황이다. 이나저나 합은 합인데 관과 제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관찰하면 되겠고 계사의 이 병화는 치밀하고 꼼꼼하다. 이 정도 오셨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끄트머리가 이제 뭐 십성의 각각 작용에 대한 의미는 이제 귀에 좀 못이 베겨서 좀 딱지가 안 잡겠죠. 그 정도는 되셨어야 그동안에 이제 계속 공부하신 보람이 있으시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게 확실하게 좀 세뇌가 돼가지고 머릿속에 입력이 완전히 각인이 돼가지고 바위에다가 글자 새기듯이 이게 새겨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새겨지면은 오히려 더 이상 확장하는데 장애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기본은 새겨놓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기본도 안 새겨진 상태에서는 그냥 덮어놓고 그때그때 하는 것은 또 혼란의 구렁텅이를 면기 어렵다.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정제의 치밀함과 정관의 합리성이 있습니다. 정인도 그 안에 가세를 하네요. 이러한 배합은 사람이 침착하고 알뜰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침착은 정관이고 알뜰은 정제죠. 또 인정적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근데 인정은 손상을 받았죠. 병화에게 손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고 알뜰한 사람이다. 그야말로 이런 사람은 경리과 계통이다. 이렇게 해볼까요? 경리과는 인정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인정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이 와서 뭐 어쨌다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뭐 처갓집 뭐 장모님 생신이라고 가업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인정상 안 해줄 수 없죠. 재정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정은 그걸 받아버리고 정제와 정관으로서
합리적으로 재정 관리를 하게 된다면 크게 오류가 없지 않겠나. 이래서 계사는 경리과 직원이다. 직원이라는 말은 정관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이렇게 관찰한다면 아마 적당한 어떤 그 적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이모는 사업가라면 계사는 경리과 직장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낭비가 없다. 항상 계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경금은 계수를 생해주나요? 이것이 뿌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의 관점에서는 안 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사중 경금이 계수를 생하는 법은 없는 걸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라는 말은 앞으로 연구가 더 또 깊어진다면 혹시 알 수는 없는 일인데 그래도 다음은 얼마라도 생하긴 하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직접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동떨어져 있는 인성으로서 생은 어렵다. 다만 심리적인 작용은 가능하다. 그래서 직관성도 제법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주변에 계사가 없어가지고 구체적인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성향은 아마 충분히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관찰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하신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천간에서는 제1순위가 뭘까요? 이런 이제 퀴즈도 좀 한번 해봐야죠. 제1순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죠. 어느 성분이 들어오면 가장 좋을까? 네, 판단하셨나요? 목입니까? 아니면 화입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그 강의의 그 내용을 본론을 서둘러서 보기 전에 스스로 생각 좀 해보고 자 이번에는 이제 계사구나. 그러면 계사는 내 생각에는 어떨 것 같다. 정제도 있고 정관도 있고 정인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간목이 온다면 어떻고 을목이 온다면 어떨 것이다. 이런 예습을 자신의 총 능력을 기울여 가지고 기록을 해보십시오. 예습을 한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훨씬 더 소화 정리가 잘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반점 소화된 것을 가지고서 다시 소화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더 좋고 생짜배기로 봐서 애워야만 된다면 국리가 잘 안 되시는 거죠? 국리가 잘 된다면은 가능한데 국리가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저 60개의 간지를 다 따라락 외워버리면 좋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권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리 사전에 분석을 해보고 나서 대입의 내용을 살피면서 정리하는 이런 방법을 취한다면 좋겠습니다. 물론 10번, 20번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겠죠. 보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계사의 경우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인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성이 들어와서 영양분을 좀 공급해 준다면 이미 관리할 일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다가 또 다시 뭐 더 할 필요 없다. 오히려 목이 들어오면은 어떨까 하면은 물론 관계가 좋으니까 목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 이미 이 정관하고 마찰이 일어납니다. 목이 들어오게 되면 어찌 보면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히 할 수 있는데 목이 들어와서 좀 자기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면은 이제 실력자가 돼 가시는 겁니다. 자, 경리과에서 일 잘 하다가 무슨 사고가 생기죠? 누구 애인을 대출해 준다? 이런 거 생길 수 있죠. 옆에 관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남자친구가 사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래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데 그래 지금 돈이 들어올 게 있어. 한 달 내로 갚을 수 있어. 꼭 갚아야 돼. 그리고 돈을 빌려줍니다. 열쇠는 가지고 있으니까 한 달 뒤에 돈을 못 갚죠. 못 갚으면은 할 수 없지만 내가 대신 내가 떼어 넣게. 이렇게만 되면은 상당히 양호한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3일이 더 걸리는데 돈을 좀 더 넣어야 나와. 이렇게 되면은 추가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고민스럽죠. 이런 식으로 주변에 관이 있어도 곤란하고 또 스스로 주식을 사고 싶을 수가 있어요. 주식을 사고 싶을 때는 어떡합니까? 회사 돈 갖다 내가 주식 따면은 채워 넣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이때는
좌우에 식상이 있을 경우입니다. 식상이 있으면은 벌써 집중적으로 오롯이 연구하는, 연구가 아니네. 오롯이 근무하는 그 마음에 잡음이 생깁니다. 잡음이 생기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에 들어옵니다. 아무 것이는 어디 회사에 격리 보는데 주식이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한 1억을 빼가지고 5억을 만들었대. 그래, 그놈네 도로 회사 돈 돌려놓고도 아주 그놈 가지고 종잣돈 삼아서 돈 잘 벌어? 이런 말에 귀에 들어오면 그냥 단순한 계산만 있을 때에는 아이고 위험하게 짝이 없는 노릇을 했구만 이렇게 하고 그냥 흘려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좌우에 식상이 있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이 식상은 겁이 없어요. 식상이 겁을 내면 식상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고치기 딱 좋죠. 그래서 목을 우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목은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인성이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필요한 게 없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이미 정제와 정관이 딱 갖춰졌기 때문에 이것도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죠. 뭐 이민이나 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구태여 별도로 필요할 것이 있다면 인성 정도지 뭐. 딴 거는 뭐 필요하지 않다. 비겁은 안 되죠. 일제 재생 손상받습니다. 그래서 수는 안 반갑다. 개수는 괜찮은 걸로 볼까? 그거는 괜찮을 것 같네. 이와 같이 대입을 하게 되고 편관은 있어도 뭐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편제는 어떨까? 편제가 있으면은 요 정제가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굳이 권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정관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겹쳐 있다는 얘기죠. 없어도 그만. 이러고 보니까 계사는 이미 그 자체로서 이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췄습니다. 더구나 그건 받았지만 인성까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좀 규모가 짜임새가 있네요. 그래서 이 집안, 계산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집안의 가풍도 나름대로 지켜가면서 어른 말도 들어가면서 오손도손 잘 살 수 있는 그런 배합이라고 하겠네요. 이민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성분이라면 계산은 이와 같은 성향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관찰을 하면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천간에 쓸 건 별로 없다. 그저 금 정도가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격리과 직원 또는 하다 보면 또 격리과장도 되고 뭐 그쪽 나중에 어차피 이사도 되겠죠. 회사에서는 이 재정 관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중진들 회의에도 참석을 해가지고 또 재정 관리에 대해서 의견도 피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직장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는 이와 같고, 다만 자기 사업을 할 때는 식신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못 쓴다고 해놓고 또 이제 찾아다가 쓸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변한 거죠. 식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식신이 들어와서 여기 정관하고는 마찰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국리를 해가지고서 진행한다면 좀 더 새로운 관점, 혁신적인 변화를 줘가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다만 간목은 그렇게 권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을목은 경우에 따라서 쓸만하다 이런 정도라면은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글자들이 서로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변수는 당연히 고려를 하는 걸 원칙으로 생각하시고요. 자, 이렇게 놓고서 사주를 보면서 상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축갑술로 가는 사주가 있습니다. 계사의 경신, 있을 거 다 있네요. 이렇게 해볼까요? 간목이 있어서 상관은 대외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겠지만은 요 속에 있는 관성은 여기서는 크게 흉할 정도는 아닌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여기도 극하고 여기도 극하고 직장 생활에서는 이게 장애물이군요.
이것이 길할지 흉할지는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너무 자기 주장이 강화되면 직장에서는 좀 안 좋아하겠죠. 근데 자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것이 유용하겠네. 그래서 과목도 한 5번 정도로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도 좀 수정을 해봄직합니다. 계사가 정인 만났습니다. 경금이 사화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공격을 받겠죠. 그런데 여기서 직접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성격존에 들어와서 만나는 거죠. 여기서 회의를 거쳤을 때 그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는 그대로 금생수하고 수생목하고 이런 관계가 돼서 저도 이순이로서 경금 필요하다고 그랬죠. 또 용신이기도 하네요. 특이한 거는 지지가 전부 다 금이 들어있네. 이렇게 좀 특이하죠. 그 특이한 걸 해석할 수는 없고 이 사주는 정인을 받아들여서 직관으로 받아들여서 알뜰하게 관리하고 알뜰하게 통제하는 그런 역할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요 상관은 이제 설명을 보류하는 게 좋겠죠.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나을까? 대인관계에서 어떻습니까? 개축과 개묘와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활동적이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직장형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임자로 시작이 됩니다. 또 임자가 붙어 있네요. 그리고서 계사. 또 계해가 있네요. 뭐 이런 사주가 또 있습니다. 뭐 사주는 총 몇 가지입니까? 총 28만 가지쯤 되죠. 남녀 구분할 필요 없으니까 사주 자체만 가지고는 28만 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런 사주도 참 특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 수가 그래도 있으면은 계수는 쓸만하다고 그랬는데 임수는 쓸모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온통 비견급제로 꽉 둘러싸인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겠어요. 이 사람은 물론 정제와 정관이 작용을 하겠지만 우선 정제가 거의 손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군급쟁제, 전형적인 군급쟁제군요. 군급쟁제란 어떤 사주냐? 거지사주다. 재물이 없다. 빈곤한 팔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거 하나 가지고 사방이 갈라먹어요. 그래서 빈곤한 형태를 띠고 있다. 여기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토가 되겠죠. 토가 들어와서 막아줘야 돼, 좀. 이 도적들을. 전부 다 도적들이죠? 도적 여섯이서 내 돈 하나 쳐다보고서 호시탐탐. 옆에서 뜯어가는 놈, 위에서 노리고 있는 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직장은 어렵겠고, 직장 가도 맨날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동료들한테. 그래서 장사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허다못해 호떡가게라도 하나 했으면, 호떡가게가 유지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좀 자기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네. 참, 권장할 게 없어서 큰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속에 있는 정관을 쓰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상황이 좀 안 맞습니다. 미처 정관은 힘을 쓸 겨를이 없다고 보고, 오히려 사주에 경금만 살아난 것처럼 느껴지네. 경금이 살아났으니 더욱더 수세는 강화되고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군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되겠네. 토운 들어오면은 직장 다니고 모군 들어오면은 사업하고 정제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황 따라서 그 죄를 취하는 방법을 달리한다.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원고에서는 취할 방법이 좀 마땅치 않아서 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또다시 이렇게 화운이 돌아버리면은 그냥 또 화를 취해서 장사라도 해야 되겠는데 항상 기본적으로 뜯어먹히는 이런 암시를 포함하고 있다. 저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항상 돈이 남아나는 거는 좀 어렵다. 항상 돈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니 우리는 가난하다 그러고 또 한 푼 있어도 불안해.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 돈주머니가 불안해집니다. 늘 도적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금고를 끼고 산다. 금고가 돈이 들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끼고 있는가? 불안하니까. 왜 불안한가? 비겁들이 많으면 다 도둑놈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난 연정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기 눈에 따라서 삼라만상을 가늠한다. 자기가 불안해. 항상 뭔가가 내 돈을 노리는 것 같아요. 듣자니까 중국에 심전이라고 그러나요? 중국 남부에 전자 공업단지 경제 특구 그곳에는 내 아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중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거기는 길을 다닐 때 가방을 이렇게 미고 다니면은 그 가방은 내 가방이 아니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가방을 안고 다녀야만 내 가방이랍니다. 눈에 보이면 따가버리는 거죠. 대단합니다. 불안해 어째 사느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살긴 산답니다. 그런 데도 있네요. 아마 이런 사주 가진 사람이 그런 데 가면은 잘못 왔다 싶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물론 가끔은 뭐 오토바이 같은 것이 뭐 핸드백을 쳐가지고 가기도 뭐 합디다만서도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그야말로 눈 뜨고 있어도 가방 따가는 선전 특구. 듣고 보니까 좀 오싹해요. 혼자 다니다가는 어디로 끌려가서 다 털릴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선전 갈 때는 혼자 가지 마십시오. 경고사항입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혹시 그런 듯한 느낌. 사람은 많은데 돈은 적어. 그러니까 경쟁자가 치열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보는 걸로 만족을 하죠. 다음 자료. 기묘, 병자, 계사, 무오. 이와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보니까 정관 투출되고 정계 투출됐네. 속에 있는 게 다 나와버렸어. 이 사람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네. 그러니까 그냥 계산만 있는 것과 뭐가 달라요? 다만 안팎이 똑같다. 이런 정도. 활동 범위는 좀 좁다. 목은 멀리 있고 금은 안 보이고 그렇군요. 매우 신약하네. 이런 사람은 그대로 격리과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 담당, 재무과장. 필요할 때 지출해주고, 받아온 돈 정확히 세매서 챙기고, 일 처리 잘하고, 정확하게 월급날 월급 타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성분으로 보면 되겠네. 별로 신통할 게 없네요. 그냥 그대로 기본적으로 안팎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관찰하면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계사라고 하는 특성은 이렇게 치밀하고 합리적이고 꼼꼼한 이런 성향을 바탕에 깔고 있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런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다. 현실적인 면에서는 뭐 이모와 또 닮아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 합은 아니지만 또 관이 합되다 보니까 재가 합된 사람과 관이 합된 사람의 모습은 다르죠. 관이 합되면은 군자고 재가 합되면은 수전도라고 그럴까요? 알뜰하다고 그래야 되겠죠. 옛날에는 은근히 물질을 탐하는 거를 뭐랄까 아주 무시하는, 멸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을 뭐 천민 또는 뭐 상인 뭐 이렇게 해서 크게 쳐주지를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그 반대죠. 이렇게 해서 음지가 양지되는 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관점대로 아직도 남아있어. 이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이 전성되나 봐요. 쉽게 안 없어져. 그래서 돈을 탐하는 사람을 천하게 보기도 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일 겁니다. 아마 이 시대에는 재물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계사의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성실하게 이 사회에 임하는 그런 모범 국민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관찰하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로 계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